안녕하세요. 세상의 별별 책을 소개하는 별별책 연구소 연구소장 책책 박사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며 오늘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반드시 시험 공부를 해야 돼. 벌써 시험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 그리고 오전에 운동도 해야지. 요즘 춥다고 너무 집에 나와 있었네. 아, 그리고 새로 산 책들도 읽어야지. 벌써 산지 일주일은 된 것 같아. 그렇게 오늘의 할 일을 종이에 적으며 보름찬 하루를 기대하죠. 그리고 오후 10시쯤 종이에 적힌 계획 중 무엇 하나도 제대로 실천한 게 없는 것을 확인하며 뭐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간 거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고 놀랍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일들은 내일로 미루며 말이죠. 내일에 내가 해결해 주겠지. 별별책 연구소 첫 번째 연구일지는 2019년 2월에 출간된 저서 앤드류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입니다. 앤드류 산텔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미루기에 관한 책을 써야겠다고 처음 생각한 게 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그 이후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은 똑똑히 기억한다. 미루기에 관한 책을 쓸 수도 있던 시간에 LP판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고 라디에이터에 페인트를 칠했고 누군가의 개가 숟가락을 보고 짖어대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청소기로 계단을 밀었고 할 필요 없는데 굳이 부엌 바닥을 쓸었다. 심지어 스포츠 라디오 방송까지 귀 기울여 들었다. 딱 시험 기간에 제 모습 같네요. 공부만 하려 책상에 앉으면 괜시리 책상 위가 더러워 보여 정리하고 여태껏 신경 쓰지 않고도 잘 살았던 잡송사니가 들어있던 서랍을 정리하고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시험 기간에는 벽지만 바라봐도 재미있다고요. 이거 전부 내 얘기잖아 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루기의 천재들은 부제와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찰스 다인과 같은 역사 속 인물들에서부터 작가인 앤드류 산텔라 그리고 당신과 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미루기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주제 분류가 인문학과도 동시에 역사서로 분류되더라고요. 지금부터 미루기의 천재들과 함께 미루기의 역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종은 변화한다. 1838년 여름, 다인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세월절로 된 단순하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문장이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자를 반하여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정립한 세상을 바꾸고 신에 대한 믿음을 깨부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인도 미루기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다인은 세상을 바꿀 이 놀라운 발견을 단지 노트에 적어두고서 20년이 흐른 1859년이 되고서야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이 위대한 발견을 세상에 알립니다. 일을 미룬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다? 꼭 그런 거는 아니죠. 20년 동안 다인은 결혼을 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집도 이사했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오래 앉아 바쁘게 글을 썼습니다. 산호초와 화산섬에 관한 책과 비그로의 황해의 동물왕이라는 5권짜리 전집도 냈죠. 그리고 그가 종이 기원을 내기까지 20년이나 걸린 이유 중 가장 큰 하나, 바로 따개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바닷가에 가면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 같기도 하고 전복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따개비에 다인은 꼬박 몇 년을 바쳤다고 합니다. 따개비 광신도라고 불릴 정도로 따개비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해요. 다인은 하루 종일 알코올에 담겨진 따개비 표본을 돌렸어요. 주문 제작한 따개비용 현미경을 위로 따개비 왕국의 방대한 종류와 미스터리를 이해하고자 애썼다고 합니다. 따개비들을 내 사랑 따개비라고 부르면서요. 하지만 따개비가 다인에게 가르쳐준 것도 있었습니다. 다인이 연구한 따개비 종류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따개비, 자운동체인 따개비, 다인에게 자연 선택의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 이 별것 아닌 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따개비를 해부하기 시작하면서 쓰고자 했던 논문은 시간이 흘러 4권짜리 분량의 책이 되었죠.
그리고 1854년 그 책은 다인에게 영국 왕립학회에서 매년 자연에 관한 지식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 로열 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메달로 다인은 과학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종의 기원을 지필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을 미루며 따개비 연구와 같은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도 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루는 게 마냥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마감, 영어로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데드라인은 원고 또는 보고서 등의 마감 기한을 뜻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혹시 데드라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시나요? 데드라인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포로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자 포로를 한데 모아놓고 땅에 그은 선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데드라인, 죽음의 선이라는 말과 같이 그 포로가 그 선을 넘게 되면 총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졌긴 하지만 이게 해야 할 일들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본래의 뜻만큼이라 무서운 단어죠. 글을 쓰는 작가라든지 프로젝트를 맡은 직장인과 코로나 때문에 과제 폭탄을 맞은 대학생들까지도 마감 기한이 닥쳐오면 여태 미루어왔던 일들도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일을 미뤄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경험도 있지 않나요? 과제에 대해 충분한 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시간을 흥청망청 쓰다가 마감 기한 직전에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과제를 제출한 경험이요. 이 책에서는 그 시간을 마감 시간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1991년 최고의 미국 건축물에 선정된 건물이자 미국에 있는 죽기 전에 봐야 할 건축물 중 하나인 폴링워터. 이 폴링워터에도 데드라인과 엮인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1935년 피츠버그 백화점의 주인이자 백화점계의 거물인 에드가 커프만이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찾아갑니다. 베어런 폭포 근처에 자기 가족을 위한 별장을 지어달라고 라이트에게 부탁하죠. 라이트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 뒤로 9달 동안 라이트는 딱히 볼 만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기한을 한참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인 라이트의 도안을 확인하기 위해 카프만이 어느 날 갑자기 스튜디오에 방문하겠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라이트는 서둘렀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조수였던 에드거 타 페리스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보낸 시간들에서 그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라이트는 자기 방에서 불이 나게 달려나와 부지 배치도를 놓고 책상을 앉은 다음 도안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디자인이 줄줄 흘러나왔다. 연필이 너무 빨리 닳아서 조수들은 옆에서 쉬지 않고 연필을 깎아야 했다. 도면을 앞뒤로 휙휙 넘겨본 뒤 마침내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썼다. 폴링워터. 집에는 어쨌든 이름이 있어야 했으니까. 1991년 미국 최고의 건축물이자 건축 마니아들의 성지순례 장소인 폴링워터 설계에 걸린 시간은 딱 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과제를 하는 동안 우리는 늘 후회하죠. 과제 좀 미리 할걸. 하지만 미리 과제를 완수한 덕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보다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뤄두고 아차 싶을 때 급박하게 과제를 하며 마감 시간의 직전에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짜릿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지난해와 올해 활동 모습과 교육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 이어서 보고 왔습니다. 행사 기간 중 전시하는 함께 2020 전시 사진이라고 하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룰 때 괴로워지는 시점은 이상적인 버전의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현실 버전의 나는 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임종 때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엔 후회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유명한 미루기의 거장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황 레오 10세는 레오나르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은 그 무엇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레오나르도가 살아생전 완성한 그림은 총 20점뿐인데 그중 이름이 같은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암굴의 성공인데요. 이 그림은 1483년 밀라노의 무염스테 성도회가 레오나르도에게 예배당에 걸어놓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을 제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레오나르도는 7개월 안에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이 그림이 예배당에 걸린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25년이나 미루다니. 이 사건으로 레오나르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루기의 거장 리스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도 가려진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오나르도는 사실 예배당에 걸 그림을 비교적 빠르게 몇 년밖에 안 미루고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염스테 성도의 형편없는 보수의 모욕을 느끼고 성도회에 복수하기 위해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 그림은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것이죠. 복수를 당한 무염스테 성도회는 결국 레오나르도에게 다시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제안을 승낙하여 다시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여 성도회는 무사히 예배당의 제단 위에 이 그림을 걸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7개월 안에 그림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로부터 4반세기가 지난 1508년의 말이죠. 그 그림이 바로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있는 두 번째 암굴의 성모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마어마한 미루기 대장이었네요. 하지만 이 유명한 미술 천재이자 미루기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후회를 했다니.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언젠가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현타와 함께 미루기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미루기를 그만두는 몇몇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목표를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가 이번 시험에는 공부해서 A뿔 받는다. 와 같이 주변인들에게 말하곤 하죠. 적어도 그 말을 들은 주변인들을 만날 때는 다이어트는 잘 되고 있어? 시험은 잘 봤어? 라는 말을 들으며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며칠 못 가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에 의하면 의지는 근육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면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든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의지라는 것도 써본 사람이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강하게 미루기를 그만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스 베르너 리케르트에 져서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에 나오는 미국의 정신요법 의사 엘버트 앨리스가 만들어낸 방법이죠. 바로 이성적 감성적 치료법 RET인데요. RET는 일을 미룰 때마다 무언가 하기 싫은 일을 하기로 다짐함으로써 일을 미루는 스스로를 벌하거나 일을 미루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스스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뜻해요.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마다 2,000원씩 저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루지 않고 공부를 끝마쳤을 때 그 돈으로 치킨을 사 먹는 거죠. 투두 리스트를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 일을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종이에 해야 할 일을 나열해서 적는 거죠. 빈 종이에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어봅니다.
화분에 물 주기, 강아지와 산책하기, 영어 공부하기,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선 투두리스트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시나요? 리스트 만들기, 리스트 붙여놓기, 리스트 잃어버리기, 잃어버린 리스트를 찾느라 시간 보내기. 전부 리스트에 있는 일을 실제로 끝내는데 쓸 수 있었을 시간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투두리스트에 중독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해치워야 할 일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리스트에 있는 실제로 해치우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울 때가 많다는 점이죠. 이 책에 의하면 전 세계에 미루기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루기 연구자들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도 있다는데요. 1999년 독일에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 1년에 2번씩 꾸준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 회의에서 12명의 교수가 참여했던 반면 2015년 회의에서는 180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미루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경제학자, 유전학자, 심지어 신경과학자까지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이 미루기에 주목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중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미루기를 연구한 심리학자 티머시 피칠은 기분이 행동을 좌우하게 두지 말고 대신 행동이 기분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나 이거 할 기분 아니야 하면서 일을 미루는 것보다 여태 미뤄왔던 일을 하면 기분이 나아진대요. 실제로 미뤄왔던 일을 하는 것은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뤄왔던 수많은 투두리스트 중에 하나를 완수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요? 미루기의 천재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마감 지옥에 빠져 계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무언가를 미루고 계신 분들께는 이 책을 권하고 싶네요.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우리 건강관리는 미루지 말아요. 별별책 연구소의 책책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